매우 추운 날, 젊은 남자가 겨울을 얼릴 듯한 추위 속에서 내리는 눈 속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온이 영하 20도였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 속에서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힘겹게 걷는 작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다가와 그의 다리에 매달리며 야옹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왜 이렇게 야옹거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계속 그를 바라보며 야옹거렸고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따라오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젊은 남자는 고양이를 따라 걸었고 평소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의 연민을 불러일으킨 극심한 추운 날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양이는 그를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안내했고 그는 휴대폰으로 그곳을 비춰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실외 에어컨 장치를 향해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그는 눈에 덮여 극심한 추위로 떨고 있는 두 마리의 다른 작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놀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전기 매트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그는 작은 새끼 고양이들을 안으로 데려와 녹색 전기 매트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았고 그의 어머니와 어미 고양이는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새끼 고양이 중 검은색과 흰색 털을 가진 고양이는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그 고양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어머니는 죽은 것 같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얼어붙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 크기만한 새끼 고양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시도 끝에 그는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여 새끼 고양이를 따뜻하게 했고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작은 몸을 쓰다듬고 그의 노력이 헛되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포기하려는 찰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고 그래서 그 젊은 남자는 피치라고 이름 붙인 그 고양이를 돌보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8년 후 다리에 부목을 댄 채 자란 피치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녀에게 이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앉아 사과하며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고 그는 일을 마치고 그녀와 놀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피치에게 다리가 나을 때까지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이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머리에 전자 헬멧을 썼고 생체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헬멧에 불이 들어오자 또 다른 메시지가 메타 영역 세계의 로그인을 나타냈고 그는 서번트 김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적으로 로그인했습니다. 게임 세계에서 서번트 김은 종교의식을 수행하며 불의를 벌하고 전사들에게 축복을 내릴 힘을 신들에게 기원하며 그들의 정신을 강화하고 악의 에너지를 몰아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사 계급 중 하나에게 진군을 명령했고 전투 분위기에 완전히 몰입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팀이 거대한 몬스터와 맞서는 게임 내부에서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이에서 황금빛 신성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몬스터는 맹렬한 공격을 가해 팔을 움직여 보라색 에너지 파동을 일으켜 전사들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 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싸움 끝에 전투는 마침내 막바지에 이르렀고 파이널 플래시 팀은 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신로크를 물리치는 팀이 되려고 했습니다. 서번트 김은 빛나는 사자 문양이 새겨진 방패로 몬스터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로크는 마법진을 통해 투사체를 발사하여 전사들이 서 있는 지역을 파괴하는 거대한 광선을 형성했지만 서번트 김은 방패로 막았습니다. 서번트 김은 1계급에게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3계급에게는 철수를 명령하며 다가올 또 다른 주요 공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몬스터의 파괴적인 공격은 계속해서 전사 계급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그는 2계급에게 자신의 뒤에 줄을 서라고 명령하며 몬스터가 곧 마지막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사들은 빛나는 육각형 방패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궁극기를 사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로크 역시 가장 강력한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번트 김은 이것이 몬스터의 마지막 시도라고 설명하며 모두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요청했고 2계급의 궁극기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끝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신성 방패, 성역,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방어 기술을 활성화하고 자신을 부서지지 않는 방패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팀이 실패한 지점에 도달했다고 확신시키며 계획을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팀 전체가 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단계에 진입했고 그들의 성공은 다가오는 몬스터의 공격을 막는 그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로크는 입에서 거대한 보라색 에너지 광선을 발사했고 모든 팀원들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버티다가 모든 공격을 시작하여 전투를 끝내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 역사적인 업적을 처음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번트김은 빛나는 육각형 방패 뒤에 무릎을 꿇고 엄청난 타격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사라졌고 게임에서 로그아웃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완전한 충격과 불신에 빠졌고, 그들 중 한 명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며 리더가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젊은 남자의 화면에 신체의 이상 상태가 감지되어 연결이 강제로 종료되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고, 즉시 구조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침대에 누워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 있는 무언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 앉았고, 그의 고양이 피치가 헬멧 위에 얼굴을 깔고 앉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왜 그런 중요한 순간에 그런 짓을 하냐며 화를 내며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로그아웃으로 인해 그의 팀은 전투에 실패했고, 라이벌 팀이 기회를 틈타 몬스터를 물리친 첫 번째 업적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비명은 방 창문 밖으로 메아리 쳤습니다. 젊은 남자는 정신적인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팀은 평점 포인트를 얻지 못했고 순위가 떨어졌으며 5개월간의 준비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비극이 펼쳐졌고, 레이드 실패의 파장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법률 회의가 열렸습니다. 게임 메타 영역은 최초의 진정한 메타버스를 달성함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역사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출시 후 많은 사람들이 현실보다 그 안에서의 삶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그곳에 갔다가 퇴근 후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의 일부가 되어 누군가가 자신의 직업을 궁수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곳으로 세상이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로 인해 메타 영역의 최고 플레이어들은 막대한 재산을 획득하고 국가적 영웅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도도 법률 회사와 같은 전문 법률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 중 하나는 몬스터 레이드 팀에 특화되어 레이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이벤트에서는 시작하기 전에 현실 세계에서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고, 팀원들은 이러한 회의 중 하나에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번트김을 상대로 15명의 원고가 순위 하락, 주요 스폰서십 계약 취소, 5개월간의 노력 손실에 대한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총액은 11억 2,500만 1원으로 세션 중에 젊은 남자는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보상 요구를 발표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엄청난 금액을 계산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팀이 10명의 핵심 멤버와 15명의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그가 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면서 끝났고, 그는 9명의 팀원들의 지지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남자는 리더라고 부르는 남자 앞에서 패배감을 느끼며 법률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 남자는 그가 게임에서 장비를 팔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그는 용병들에게 보상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수백만 일에 달하는 소중한 아이템을 모두 팔았던 슬픈 기억을 떠올리며 남자는 왜 이제 솔로로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젊은이는 레이드 리더가 된 이후로 고양이와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지금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하여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했지만 남자는 그를 안심시키며 그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별 선물로 메터기어 브랜드가 새겨진 상자를 그에게 선물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에는 거절하며 이런 일이 있은 후 팀원의 장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남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받으라고 했습니다. 두 남자는 작별 인사를 했고 젊은이는 팀원에게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고양이들에게 돌아왔다고 알린 다음 피곤하고 슬픈 채로 현관 옆바닥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고양이 피치는 그에게 다가와 위로하듯 야옹거렸습니다. 젊은이는 은퇴 후 계획이 모두 방금 팔았던 소중한 장비를 소유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고양이 피치가 놀고 점프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그녀의 다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러지 말라고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힘에 감탄했고 그녀와 단 5분만 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워밍업 운동으로 시작하여 고양이 앞에서 G 모양의 장난감을 움직였고 고양이는 강렬한 집중력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게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장난감을 어디든 쫓아다녔습니다. 젊은이는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활기찬 고양이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지 생각했습니다. 워밍업 후 그는 골판지 상자 세트를 놀이터로 준비하고 사냥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양이가 덮칠 준비를 하자 그는 자신이 이제 쥐로 변신했고 완벽한 쥐 움직임을 보여주겠다고 진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숙하게 장난감을 움직이며 소리를 흉내내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피치는 상자 안에 숨어 그녀의 먹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러다 장난감을 잡으려고 뛰어올랐습니다. 젊은이는 그녀가 계속하도록 격려하며 그녀와 진지하게 놀아준 하인에게 보상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치는 상자 안으로 다시 돌진했고 젊은이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장난감을 잡는 데 성공했고 그는 그녀와 이런 종류의 놀이에 얼마나 중독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놀이 시간이 끝난 후 그는 고양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두 고양이 피치와 룰루와 함께 앉아 룰루에게 이 고기는 피치가 사냥한 것이고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5분 대신 10분 동안 놀았다는 것을 깨닫고 수의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녀와 놀지 말라고 조언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피치가 에너지가 넘치고 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 의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그가 움직이지 않고 고양이의 에너지를 방출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알림은 100만 일 이상이 예정된 출금에 대한 것이었고 그는 병원비 할부금을 잊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다시 괴로워하며 더 이상 비용을 충당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팀원이 준 상자에 닿자 그는 그것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게임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한 후 이 장비를 그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며 그는 고양이 피치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이 사건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팀원을 만난다면 그녀는 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는 농담으로 빈 상자를 머리에 쓰고 숨쉬기가 편하다고 말하며 지난번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시계를 보고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양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최고 순위를 노리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침대에 누워 새로운 기어박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사람은 생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서번트 김은 고양이의 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게임에 로그인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모든 장비를 팔아버린 후 현재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면서 용암지대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위한 높은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그는 다른 레이드 팀이 피닉스와 싸우느라 바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몬스터가 리스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측이 6년 전의 기억에 근거한 것이며 수많은 업데이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용암에서 거대한 갑옷을 입은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황금 낚시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그 물고기는 희귀한 재료인 용암볼이었고 그는 그중 10마리를 잡으면 병원비 할부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젊은이는 앉아서 조용히 낚시를 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의 모든 시간은 팀과의 레이드에 전념했습니다. 비록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이 순간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상하고 놀라운 것을 알아차리고 피닉스가 예상보다 일찍 리스폰되고 있는지 충격에 빠져 궁금해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하늘에 나타났고 그곳에서 강력한 광선이 쏟아져 내려 땅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빛에서 늑대와 비슷하고 창백한 천상의 불꽃에 휩싸인 새로운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이 생물이 피닉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장엄한 모습에서 팀이 물리쳐야 하는 새로운 보스 몬스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 능력으로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고 이제 그의 유일한 낚시터에 새로운 몬스터가 나타나고 그는 몬스터가 그곳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갑자기 그는 몬스터의 거대한 턱이 머리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몬스터는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혀로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했고 몬스터의 침으로 뒤덮인 채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궁금해하며 심지어 몬스터가 핥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혐오감과 분노를 느끼며 몬스터에게 소리치며 깨끗하고 빠르게 죽이라고 요구하며 오늘을 참을 기분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후의 저항으로 그는 그것을 가리키며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두겠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그것을 물리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거대한 몬스터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뜻밖에도 깊은 야옹 소리를 냈습니다. 젊은이는 극도로 놀랐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해하다가 실제로 야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 몬스터가 고양이의 형태로 디자인되었다고 결론지었고, 그는 그렇게 장엄한 외모로 귀엽지 않은 고양이를 디자인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괴물이 고양이라는 사실과 자기가 낚싯대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연결지어 미끼를 던지고 도망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운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괴물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며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한 다음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던졌다. 그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젊은이는 물고기를 던지고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돌아봤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괴물은 열정적으로 물고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낚싯대로 잡아당겼다. 하지만 괴물은 꽉 잡고 있어서 겁에 질린 젊은이는 낚싯대를 던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로 했다. 괴물은 앉아서 물고기 전체를 한 입에 삼키며 먹고 나서 식사를 즐긴 듯 입술을 핥았다. 하지만 다 먹고 난 후 그것은 다시 젊은이에게 관심을 돌리고 엄청난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에너지 파동을 일으킨 다음 기청이 찢어질 듯한 울부짖음을 내뱉었다. 그 젊은이는 이 생물의 진짜 본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질렸다. 그러자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그의 죽음을 알리며 유령으로 변하여 묘지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령이 된 동안 괴물이 자기 시체를 툭툭 치는 것을 보고 흥미를 잃고 가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괴물은 그의 몸을 뒤집어 고양이들이 하는 것처럼 거대한 발로 그의 가슴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행동에 겁을 먹고 즉시 묘지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 젊은이는 천사상 앞에서 유령이 된 자신을 발견했고 경험치 5%를 잃는 페널티로 부활할 기회를 제한받았다. 그래서 그는 한숨을 쉬며 낚시터를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게임 지도를 열고 용암지대가 불사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괴물이 한정된 시간 동안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 젊은이는 고양이 같은 괴물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유령으로 용암지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희망은 그것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꺾였다. 괴물은 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의 시체를 맴돌고 있었고 그는 왜 떠나지 않고 자신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곧 이 망할 고양이가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다시 죽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추정했다. 그 젊은이는 현재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고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첫째, 괴물이 등을 돌리는 순간 살아나고 둘째, 가능한 한 빨리 반대 방향으로 달린다. 그 젊은이는 앉아서 기다리며 기회를 엿봤다. 괴물은 그의 시체 옆에 누워 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이것이 자신이 기다려온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부활 옵션을 수락했고 과연 그는 다시 살아나 잠자는 괴물 옆에 나타났다. 그는 긴장하며 침을 삼키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지만 겨우 한 걸음도 채 떼지 못했을 때 괴물이 갑자기 눈을 뜨고 예상치 못하게 그의 뒤에서 일어섰다. 그는 괴물이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해하며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는 묵직한 발이 그의 어깨에 얹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괴물은 쉽게 그를 따라잡아 즉시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를 짓눌렀고 화면에 당신이 죽었습니다. 메시지가 다시 나타났다. 괴물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체를 바라봤다. 묘지에서 부활 옵션을 다시 제안받았을 때 그는 마침내 탈출할 좋은 방법을 찾았고 군대에서 배운 전술 기동을 사용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빈정거렸다. 과연 그는 이번에도 다시 살아났지만 도망치는 대신 그의 계획의 성공을 확신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어가는 자세를 취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진하기 시작했고 괴물이 눈을 뜨는 것을 느꼈을 때 멈췄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감았을 때 그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계속 기어갔다. 갑자기 그는 희미한 소리를 냈고 괴물은 즉시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괴물이 그렇게 단순한 소리에 반응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바닥에 누워있자 괴물은 그에게 다가와 또 다른 놀이 라운드를 준비하며 그를 핥기 시작했고 젊은이는 자기가 잘못된 사이코와 엮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로 죽은 후 그 젊은이는 순전한 좌절감에 비명을 질렀다. 현실 세계에서 그는 그 미친 괴물에 짜증이 나서 베개를 주먹으로 쳤다.
그는 마침내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했고 계속하면 스트레스로 궤양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런 괴물조차도 다음 날까지 자기를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이 좌절스러운 기억에 속상해하며 방을 걸어 다니다가 그는 자기 고양이 피치가 게임 헬멧 안에 머리를 넣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거기에서 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 미소를 지었고 그녀에게 작은 말썽꾸러기라고 부르며 그녀가 자기가 사준 은신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는 자기 고양이 이마에 있는 X자 모양의 흉터가 게임 속 괴물의 흉터와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 그 아이디어를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게임에 로그인할 수 있겠느냐며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비웃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다음 날 그는 괴물이 사라졌기를 간절히 바라며 게임으로 돌아갔다. 그는 괴물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며 안도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가 안심하자마자 땅이 흔들렸고 괴물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괴물이 야옹거리자 그 젊은이는 완전히 화를 내며 이렇게 어렵다면 용암 묵기를 낚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괴물이 돌아서서 등을 보여주자 그 젊은이는 절망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괴물의 엉덩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선택되었고 숨겨진 서번트 클래스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 수 없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는 이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며 서번트와 선택되었다는 단어를 반복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나 컬리너즈의 힘이 이제 그의 존재 안에 있다고 알렸고 그는 그런 클래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의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기가 강제로 클래스를 바꾸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황하며 궁금해했다. 회오리 바람이 형성되었고 어두운 에너지가 그의 몸 주위로 흐르기 시작했다.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그가 서번트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 젊은이는 자기 클래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성기사 캐릭터는 어떻게 되었는지 충격과 분노로 궁금해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를 하인이라고 부르며 들리는지 묻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그것이 거대한 고양이가 그의 마음에 직접 보내는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길고 거창한 칭호로 자신을 소개하며 땅을 어둠으로 물들이기 위해 내려온 정복자이자 그림자의 화신이며 자신의 위대한 이름은 녹스테라의 새 왕국을 보호하고 최초의 황제인 콜리나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청년은 그 괴물이 여전히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비꼬면서 엉덩이에게 강의를 듣는 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콜리나스는 소환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자신을 하인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은 이것이 깜짝 퀘스트인지 궁금해하며 콜리나스에게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콜리나스는 그에게 자신의 손발이 되어 본래의 몸을 되찾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튜토리얼 퀘스트 창이 나타나 임무를 배우고 스킬을 사용하고 주인의 상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났고 RPP라는 정체불명의 보상이 주어졌는데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갑자기 그 괴물이 고양이처럼 행동하며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야옹거리기 시작했고 그는 놀라서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이것이 엉덩이 비비기라고 깨달았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클래스가 바뀌고 이제 도움을 요청받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분노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콜리나스는 침착하게 그가 원하지 않으면 이전 상태로 되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먼저 이 새로운 클래스의 본질을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하인은 주인을 섬기고 롤플레잉 포인트, 즉 RPP를 얻어 주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 목록을 읽고 주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편안한 집을 제공하고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고양이에게 봉사하는 임무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하고 퀘스트를 완료한 다음 몬스터 사냥과 간식 만들기를 포함한 스킬창을 열었습니다. 그는 그 클래스가 주인을 섬기는 테이머와 같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그만둘 생각을 하다가 병원비 납부 통지서를 떠올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보상과 근무 시간을 협상할 수 있다면 그다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어조를 바꾸어 그 괴물을 정중하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좌절감을 이해한다고 표현한 다음 자신을 킴 하인이라고 정식으로 소개하며 자신이 고양이 연구 전문가이며 콜리나스가 적임자를 찾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리나스는 그가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행동이 말보다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그 괴물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상황을 이용하여 유리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콜리나스에게 고양이는 낯선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다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괴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괴물은 행복하게 반응하며 몸을 비비고 야옹거렸습니다. 콜리나스는 자신이 본 것에 감명받아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청년은 그와 같은 하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성공적이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고, 창에는 콜리나스의 상태가 높은 스트레스 지수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나 상태 확인 퀘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청년은 왜 주인의 불안 수준이 그렇게 높은지 궁금해했고, 곧 이 지역에 괴물이 다시 나타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불 도마뱀 같은 괴물이 나타나자 청년은 주인에게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심각한 불안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콜리나스가 이유를 묻자 청년은 그 이유가 낯선 환경 때문이라고 추측하며,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 밖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리나스는 불안을 약한 사람의 감정으로 여기고 이 설명에 반박하며 이 세상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콜리나스의 몸은 본능적으로 도마뱀 괴물에게 달려들었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높아졌고, 도마뱀은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했습니다. 콜리나스는 맹렬하게 포효하며 먹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청년은 포획 스킬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도마뱀을 향해 은쟁반 모양의 프레임을 겨냥하고 열었고, 시스템 메시지는 그가 그것을 성공적으로 포획했다고 알렸습니다. 청년은 덮개 덮인 쟁반을 들고 나타나 침착하게 콜리나스에게 이것이 그의 서비스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에게 먹이를 잃은 후 매우 실망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쟁반 뚜껑 아래에서 포로로 잡힌 도마뱀을 풀어주었습니다. 즉시 콜리나스는 분노를 표출하며 도마뱀을 짓밟았습니다. 청년은 주인에게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했다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콜리나스는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인정했고, 청년은 기쁨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후 청년은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므로 휴가 시간과 생계를 확보할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콜리나스는 하인이 휴가를 간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고, 청년은 긴장하며 이것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콜리나스는 이 땅에 돈이 없다고 인정했고, 청년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콜리나스가 사냥에서 얻은 아이템을 보관할 것입니다. 콜리나스는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데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보상에 동의했고, 그것으로 충분한지 묻자 청년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청년은 용암구를 낚시할 수 없게 된 후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몰라 고민했는데, 이제는 주인에게서 얻은 아이템을 독점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고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행운이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고 모든 구름에는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괴물의 시체가 사라지자마자 그의 주인인 콜리나스가 관심을 잃고 떠나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정말로 큰 고양이일 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비스의 마지막 단계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식 만들기 스킬을 사용했고, 시스템은 그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간식은 소금구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법 같은 동작으로 그는 소금구이 도마뱀 만들기를 마쳤고, 그것은 그 앞에 그릇에 담겨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은 주인에게 간식이 준비되었다고 알리고 싶은지 물었고, 그는 궁금한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갑자기 콜리나스가 그의 옆에 나타나 냄새의 근원을 궁금해했고, 청년은 간식 만들기 스킬이 예측할 수 없는 주인을 소환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콜리나스는 음식을 맛보고 맛에 큰 감탄을 표한 다음 그릇을 깨끗이 핥고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은 기꺼이 동의하며 즉시 더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튜토리얼 퀘스트 완료를 알렸습니다. 그는 20롤 플레잉 포인트, 즉 RPP와 주인 만족도에 대한 추가 5포인트를 받았고, 두 번째 단계를 위한 새로운 퀘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청년은 칼리나스가 사냥한 괴물에서 떨어진 모든 아이템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많은 수의 괴물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주인이 적극적으로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주인이 사냥할 때마다 자신의 주머니가 돈으로 채워지는 반면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고, 이것이 자동 사냥의 맛인지 궁금해하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전장을 뛰어다니며 전리품을 수집하고 열정적으로 주인에게 감사했습니다. 콜리나스는 그의 행복을 알아차렸고, 청년은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스킬 쿨다운이 끝나자 그는 열정적으로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콜리나스는 식사를 하러 급히 달려왔습니다. 청년은 퀘스트 창을 열고 두 번째 단계의 시작을 수락했는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보상으로 50포인트를 받아 근처 마을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임무가 일반적으로 쉬워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딜레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 큰 고양이를 어떻게 마을까지 데려가지? 콜리너스의 상태창이 다시 나타났는데 영역을 벗어나면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한다고 나와 있었고 젊은이는 이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젊은이는 화산 용암 웅덩이 근처에 있는 주인 콜리나스에게 다가가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콜리나스가 말해보라고 명령했다. 콜리나스가 이 지역으로 소환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처 마을로 이동해 정보를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콜리너스는 그의 평가에 동의했고 젊은이는 이 아이디어가 원래 그가 받은 퀘스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다. 콜리너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고양이의 영역이라는 개념에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젊은이는 몬스터를 처치할 때마다 영역이 약간 확장된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콜리나스는 이를 확인했다. 젊은이는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이 지역의 보스인 불사조를 처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리나스는 계획을 이해하고 불사조의 힘에 대해 물었고 젊은이는 불사조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마다 더 강해지는 불멸의 새라고 말했다. 콜리나스는 그 생물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힘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하지만 젊은이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불사조는 불을 뿜고 고양이의 본능은 콜리나스의 몸을 도망치고 숨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먼저 콜리나스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불이 닿자마자 몸의 본능이 반응했다. 콜리나스는 뒤로 점프하며 당황한 듯 땅바닥을 뒹굴며 두려움을 느낀다고 인정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인에게 명령했다. 젊은이는 겁에 질린 콜리나스에게 용암 불이 물고기를 건네고 용암 속에 잠수시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콜리너스는 그의 계획이 자신을 화산에 던져 넣는 것이냐며 충격을 받았다. 젊은이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적응 방법이라고 확인했다. 콜리너스가 의심을 표하자 젊은이는 보스 몬스터로서 그의 몸은 매우 높은 내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심시켰다. 콜리너스는 이 사실을 알고 놀랐고 젊은이는 물고기로 그를 유혹하려 했다. 젊은이가 물고기를 용암에 던지자 콜리너스는 침착하게 용암 한가운데 있는 바위 위에 앉았고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콜리너스는 더 이상 물고기에 유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고 젊은이는 그가 얼마나 빨리 흥미를 잃었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고는 용암에서 우아하게 뛰어내렸다. 젊은이는 B플랜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깨닫고 리콜 스킬을 사용하여 등록된 지점으로 돌아간 다음 주인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콜리너스는 어디 가냐며 자기를 혼자 두고 갈 거냐며 당황했지만 젊은이는 포털을 통해 사라졌고 콜리너스는 불안하게 그를 찾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즉시 그라나디아시로 순간 이동했다. 그는 모험가 창고에 들어갔고 가게 주인이 그를 환영했다. 그는 사탕수수, 에테르 스프링 워터, 등반 로프, 다이너마이트를 요구했다. 그녀가 목적을 묻자 그는 몬스터를 길들일 생각이라고 답했고 투석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그녀는 위아해했다. 그녀는 그의 승리를 기원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뭔가 잊고 있었다고 느꼈다. 그는 갑자기 기억하고 서둘러 돌아와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용암지대로 돌아와 부진목 또는 불타지 않는 나무로 알려진 거대한 나무로 향했다. 그는 이 나무에 사는 몬스터가 껍질을 먹어서 화염 저항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젊은이는 이 몬스터가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사탕수수를 미끼로 나무에 올랐고 과거에 이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했다. 나무가 흔들리고 불의 몬스터가 나타나 자신이 저승의 위대한 수호자 케르베로스라고 소개하며 감히 누가 자신의 잠을 방해하느냐며 화를 냈다. 케르베로스가 사탕수수를 먹고 있을 때 젊은이는 가장 강력한 불꽃을 끄고 대상을 5분 동안 화염 저항력을 잃게 만드는 물인 에테르 스프링 워터를 그에게 부었다. 젊은이는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쥐라고 생각했다. 케르베로스의 불꽃이 꺼지고 저승의 위대한 수호자는 작고 푹신한 분홍색 불지로 변했다. 불지는 젊은이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충격을 받아 소리쳤고 젊은이는 평소처럼 귀엽다고 쾌활하게 말했다. 쥐는 화를 내며 그를 위협했지만 젊은이는 계속해서 그를 조롱했다. 쥐는 사탕수수를 주는 대가로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젊은이는 그를 불쌍할 정도로 귀엽다고 묘사했다. 쥐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자신의 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살아남을 기회를 줬다고 외치며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공격하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도망치며 다음에는 반드시 젊은이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젊은이는 그를 막으려고 소리쳤지만 불지는 근처의 용암 웅덩이로 직접 뛰어들었다. 젊은이는 화염 저항력을 잃었다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며 비웃듯이 웃었다.
불쥐는 용암의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가려 했고 젊은이는 정신없이 웃었다. 쥐는 계속 울었고 젊은이는 계속 웃었다. 새로운 튜토리얼 창이 나타나 역할 연기 점수 RPP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팔로워로 만들 수 있으며 팔로워는 주인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며 점수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이는 울고 있는 불쥐를 붙잡아 옮겼고 쥐는 그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로 데려가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미안하지만 주인을 위해 희생시키려고 하며 정이 들지 않도록 말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쥐는 겁에 질려 결혼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라며 한탄하기 시작했고 젊은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웃듯이 대답했다. 쥐가 목숨을 구걸하자 젊은이는 탈출구를 제시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쥐는 즉시 동의하고 필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그를 진정시키고 생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인의 팔로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팔로워는 주인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 생존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그는 두 번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주인을 유인하여 용암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고 쥐는 그를 은혜를 모르는 하인이라고 부르며 충격을 받았다. 쥐는 젊은이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며 팔로워가 되는데 동의했다. 젊은이는 팔로워 생성창을 열고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마법진이 불쥐 주위에 나타났다. 쥐는 마법의 정수로 변하여 젊은이의 은쟁반 아래에 포획되었고 시스템 메시지는 불쥐가 팔로워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콜리나스에게 장면이 돌아왔고 콜리나스는 불안하게 기다리며 하인에게 왜 늦었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자신이 가져온 것을 기대하라고 말하며 세상에 이것보다 더 흥분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확신했다. 젊은이는 쟁반 밑에서 쫄따구 쥐를 풀어줬다. 콜리나스는 쥐를 보자 묘하고 짜릿한 기분을 느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쥐에게 끽끽거리며 주인이 불사조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주인의 두려움을 없애고 어둠의 대의를 위해 주인을 이끌도록 지시했다. 젊은이는 쥐에게 속도 포션을 주었고 쥐는 재빨리 달려갔고 콜리나스의 고양이 본능을 일깨워 콜리나스는 신나게 쫓아가 용암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콜리나스는 본능적으로 돌진하며 불쥐를 쫓아 바위를 뛰어넘었다. 쥐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불을 뿜었지만 콜리나스는 능숙하게 피하고 계속해서 먹잇감을 쫓아갔다. 젊은이는 멀리서 지켜보며 다이너마이트 기폭장치를 움켜쥐고 쥐에게 시간을 벌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쥐는 젊은이에게 속았다고 느꼈지만 갑자기 젊은이가 그들 사이에 나타나 콜리나스의 길을 막고 쥐에게 계속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콜리나스는 이 개입에 놀랐고 젊은이는 오해에 대해 사과했다. 쥐는 계속 달려 틈새에 도달하여 그 틈을 통과해 넓은 용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 도달했고 콜리나스는 도망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쥐를 막아섰다. 콜리나스는 쥐와 놀아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쥐는 용감하게 잡아보라고 도전하며 용암 호수 위로 뛰어넘었다. 주저없이 콜리나스는 쫓아 뛰어올랐고 추격전의 열기 속에서 불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잊었다. 젊은이는 주인의 행동이 때때로 애완 고양이의 행동과 겹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콜리나스는 그 고양이에 대해 물었고 그 고양이가 전에 언급했던 가족인지 물었다. 젊은이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작고 귀엽고 짖는 것을 싫어한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양이 피치가 처음에는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결국 그의 손에 발을 얹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회상한 다음 콜리나스의 거대한 발에 손을 얹고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부드럽게 용암 쪽으로 밀었다. 콜리나스는 용암에 닿자 기분 좋은 따뜻함을 느꼈고 이 목욕을 즐기고 싶어 했다. 젊은이는 이제 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으니 불사조와 맞설 수 있다고 말했고 콜리나스는 자신감 있게 동의했다. 불사조가 수평선에 나타났고 젊은이는 불사조를 물리치려면 불사조의 부활 능력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주인에게 불사조를 위한 전략을 고안했다고 말했고 콜리나스는 그를 믿음직한 신복이라고 묘사했다. 젊은이와 그의 주인이 불사조와 맞설 준비를 하는 동안 불사조가 용암에서 나타났다. 불사조는 불타는 날개를 펼치고 상대방을 위협한 다음 엄청난 불줄기를 내뿜어 공격했지만 콜리나스는 피했다. 젊은이는 진짜 문제는 불사조의 불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콜리나스에게 불사조를 없애려면 두 번째 부활 동안 정확히 핵을 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콜리나스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젊은이는 자신있게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불사조가 급강하고 콜리나스가 맞서 돌진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불사조는 올라가려 했고 콜리나스는 재빨리 따라가 놀라운 민첩성으로 불 공격을 피한 다음 간신히 불사조 위에 올라타 땅으로 힘껏 내리쳤다.
패배한 불사조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선언했고 젊은이는 주인에게 1단계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불사조의 크기와 파괴력이 이제 2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콜리나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불사조는 용암에서 솟아올라 훨씬 더 커지고 강해졌고 그들을 불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맹세했고 불꽃이 그 지역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서 거대한 불덩이를 발사했다. 콜리나스는 불길에 맞서서서 신복을 보호하는 듯했다. 그래서 젊은이는 새가 느려진 후 새를 공격하라는 전술 지시를 내렸다. 불사조는 다시 돌진했고 콜리나스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불사조를 가로막는 데 성공했고 불사조를 쓰러뜨려 여러 번 공격했다. 콜리나스는 불사조의 몸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짓눌렀다. 그리고 젊은이는 콜리나스가 2단계를 얼마나 쉽게 끝냈는지에 감명받았다. 불사조는 죽어가면서 다시 피어나겠다고 맹세했고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2번째 부활의 순간이었다. 콜리나스는 불사조를 붙잡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핵을 반복해서 때리기 시작했다. 화산 폭발 속에서 젊은이는 불지 끼끼기에게 주인님을 다시 절벽으로 유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젊은이는 진짜 도전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전에 불사조를 물리치려 했던 시도들과 팀들이 맹렬한 화산 폭발로 인해 불사조의 부활을 막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는데 이는 불사조의 부활 의지를 나타내는 징조였다. 그는 과거에 몇 달 동안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 주인이 자신의 계획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랐다. 쥐가 콜리나스를 유인하고 후자가 쥐를 쫓아가 절벽 끝에 도달하면서 계획이 시작되었다. 쥐가 뛰어내리자 콜리나스는 멈출 수 없어 쫓아갔다. 그 순간 젊은이는 스킬을 사용하여 투석기를 설치하고 절벽 근처에 배치했고 거대한 나무 투석기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젊은이는 쥐에게 조금 더 속도를 내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쥐가 무서워하자 그는 주인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불사조의 핵이 있는 화산 쪽으로 쥐를 실은 투사체를 투석기에서 발사했다. 콜리나스가 로켓 속도로 다가오는 동안 쥐는 핵 위에 서 있었다. 쥐는 쫄따구는 주인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젊은이에게 속은 것은 아닌지 공포에 질려 궁금해했다. 콜리나스는 엄청난 힘으로 불사조의 핵과 충돌하여 핵을 산산조각냈다. 젊은이는 계획의 성공을 축하하고 휴면 상태의 새의 핵을 수집했다. 일련의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 불사조의 패배, 용암지대가 주인의 영토가 됨, 가장 빠른 승리 기록 달성, 젊은이가 30RPP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쥐는 혼란스러워하며 천국에 있는 줄 알았고 젊은이는 쥐를 조롱했다. 그리고 쥐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했다. 콜리나스가 도착하여 훌륭한 전략이라고 칭찬하자 젊은이는 주인님이 용암지대의 주인이 된 것을 축하했다. 거대한 신전 같은 구조물이 나타났고 그들은 보물상자를 발견한 내부로 걸어갔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것이 기록 달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고 느꼈다.